낙태죄 폐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지 공개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인덱스, 뉴스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화수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16살에서 44살 여성의 4분의 3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낙태죄 폐지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연구를 진행하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박사님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6살에서 44살이라고 한다면 가임 여성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조사는 작년 10월 말에 낙태죄 폐지와 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청와대 입법 청원이 있었고요. 네. 그 일환으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여성들의 그런 찬반 의견 그리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조사를 한 겁니다. 네. 조사 결과 77.3%가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네. 연구 결과 세대별로 또 기혼과 미혼들 여성들별로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대상자들은 조금 이제 성관계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낙태라든지 임신에서 좀 더 민감하게 응답을 하고 본인의 이런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응답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낮게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그리고 미혼인 여성들에서 응답이 좀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는 거의 80%, 네네. 그리고 30대는 75%, 네네. 40대는 71%, 네. 그리고 기혼은 71%, 미혼은 83%까지 나왔어요. 네네. 물론 이제 세대가 젊을수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이기도 하고 네. 또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민감할 것 같긴 한데 네네. 비율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높았습니다. 네네.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혼, 미혼, 20대, 30대, 40대 가임기 여성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보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그 세대나 결혼 여부에 따라 참 차이가 있는 거는 그만큼 낙태라든지 임신에 대한 당사자들이 처한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컨대 미혼 여성들 또 하지 않은 이제 비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됐을 때의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제 낙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부담, 본인이 또 커리어를 유지해야 되는 어떤 부담들이 비혼 여성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적인 맥락이 반영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네네. 특히 이제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임신과 낙태에 대한 사회가 바라보는 어떤 편견, 부정적인 인식을 보면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미혼 여성들, 20대 젊은 여성들에서 그렇게 동의하는 응답률이 높거든요. 그만큼 사회가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미혼인 경우 그리고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또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결혼이라는 거, 임신이라는 거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결혼이라는 법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여성들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될 경우에 받는 어떤 부담감, 불편함들이 이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그 지점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
그분들의 가장 주된 어떤 주장의 근거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분들 중에 네네. 지금 현행 낙태 기준이 너무 강하다. 네. 그 낙태 허용 기준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75%에 달했어요. 네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사유를 보면 이제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 맞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실제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사유 때문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네. 실제 낙태를 하는 사유를 보면 이제 아이를 충분히 가져서 토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든지 본인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아이를 더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헌법에서 낙태죄를 범죄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낙태에 대한 허용 조건은 허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우생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경우, 부모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이제 낳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강간이나 건진상간 이런 아주 극소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조건은 당연히 이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상당수가 저희 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98% 이상이 사회 경제적 사유였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낙태라는 그 법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유가 아니라 그 법 밖에 있는 사유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죠. 현행 낙태법이 허용하고 있는 낙태가 가능한 법의 테두리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을 국한하고 있고, 네네. 사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이유 때문에 낙태의 필요성이 여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호나 어떤 테두리가 충분히 네.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렇죠. 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되게 엄격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많이 없어요. 네. 상당수 국가들은 지금 뭐 경제적, 사회적 사유에서도 이제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뭐 사유에 따른 어떤 시기적인 어떤 뭐 제한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24주 이내에 이 사유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되게 엄격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렇게 낙태죄 폐지에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은 네. 그 과정 중 임신한 과정 중에 임신 네. 중단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임신 중단에 대한 연구도 이번에 그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임신 중단을 경험한 분들에 대한 그 의견들, 네. 거의 임신을 경험했다가 중단을 생각하거나 시도했던 분들이 한 반수 정도까지도 됐었어요. 네, 임신 경험자의 한 40% 이상이 낙태를 경험했고요. 네. 또 성관계 경험자로 보면 한 21%가 낙태를 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수치입니다. 여성들이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 이상은 낙태를 했었고, 임신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거의 한 10명 중 4명 혹은 뭐 5명 가반수 정도는 낙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낙태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인데, 네. 그 임신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제 많았던 응답을 보니까 지금 뭐 직장인들이나 이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네. 그리고 학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이제 단절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아이로 충분한데 또 아이가 또 생기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유로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경력 단절, 네,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충분히 낳았기 때문에 네, 뭐 네, 이런 이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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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네, 어, 그런 어떤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거나 네, 부담이 되지 않거나 네. 또 미혼 여성들의 임신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관대한 분위기였다면 네.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임신한 여성들,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하죠? 그 한연받고 좀 국가와 사회적으로부터 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본인 스스로 이런 책임을 가지고 또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물론 뭐 모자 보호를 위한 어떤 지원 정책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도 있고 또 자연유산을 했을 때의 휴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온전히 여성들이 본인 스스로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기업이 되는 것이고 다 같이 이 문제를 좀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임신의 문제가 단순히 이제 여성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되고 여성이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형법에서도 보면 낙태라는 것을 처벌하는 기준을 대상자를 보면 그 행위를 요청했던 이제 여성과 그 행위를 도와줬던 의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임신과 낙태의 초기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성관계라는 것이 있고 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행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빠져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이 있는 것이죠. 지금의 법 제도 안에서. 그렇죠. 그 법 자체가 결국 임신은 남성과 여성에 의한 것인데 처벌은 여성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임신 중단을 경험하거나 고려하는 중에 이 네. 낙태죄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없었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 혹은 낙태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낙태죄 때문에 안전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받거나 의료적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죠. 낙태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언의 압박, 그리고 사회로부터 법 제도 안에서 이런 것이 정당하고 정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이 좀 형법에서 주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여성들이 낙태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낙태죄라는 형법이 있고 그거를 인식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고 행하도록 해주는 의료인들조차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음성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요청하는 여성들조차도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권리이죠. 반드시 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에도 상당히 침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이 그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이제 의료인들조차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가격에 안전하지 않는 시수에서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뭐라고 하죠? 안전하지 않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에 침해할 수 있고 불법적인 어떤 음성적인 시술을 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미치는 성건강, 대신성 건강에 상당히 마이너스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가 주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서 여성들이 사회적인 어떤 압박
그리고 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네네. 그런 상징과 내용,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에. 네. 네네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네.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나 접근 방법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시자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인공이심 중조 실태조사라는 것도, 그동안의 실태조사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낙태가 몇 건이 있었고, 누구로부터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만 있었지, 지금처럼 이런 낙태죄라든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단순히 여성들이 쉽게 결정하는 낙태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어렵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사항들을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라든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여성의 상황들을 그냥 팩트 그 자체, 숫자 그 자체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연구나 그 연구에 기반한 논의들이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더 이 문제가 공론화돼서 네, 연구가 더 진행되고 이런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여성들의 입장이 좀 더 또 사회적인 네. 인식이나 이런 공감대가 네, 충분히 더 형성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에는 깊이 동감을 했습니다. 네네. 더 연구를 진행해 주시고요. 네네. 추가적인 알겠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 들어가는 뉴스, 양화수의 뉴스 인덱스입니다. 이번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낙태죄 폐지 논란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시작됐어요. 네.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양측 입장이 잘 진술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셨어요.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또 여성의 동의를 얻어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 법이 이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그렇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게 그 형벌의 형량이 얼마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네. 그 낙태 금지 규정이 국가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아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국가가. 네. 그런데 헌법 정신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에 기초해서 헌법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명문화된 글씨로 쓰여 있는 뭐 태아 규정이 없더라도 네. 모든 생명 속에 그 태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낙태 금지 규정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쟁점이 뭐냐면은 이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가에서 가질 거냐 가지지 않을 거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헌법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 헌법에도 태아를 언급한 헌법은 제가 없는 거로 알아요. 딱 네. 한 국가 아일랜드만 그 태아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8조에. 네. 그러나 그것이 글자로 있든 없든 간에 잉태된 때로부터 그 자녀로 보고 그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따라서 법무부에서 변론 내용으로 내놓은 것은 그 낙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형법 269, 270조가 있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건 합헌적이다. 단
낙태를 고려할 만해 있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입장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입법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지금 요번에 그 현행법에 있는 낙태죄법은 네. 쉽게 말하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네. 법 자체가 태아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법의 취지이니까. 그렇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형법에 낙태 금지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합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헌법과 형법은 충돌하지 않는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들의 세계가 아닌 이상 네. 낙태를 고민하게 되는 여성의 그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은 또 다른 입법에서 뭐 허용 조항을 좀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형법에 낙태 금지 규정이 있는 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 2011년에도 한 번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헌법재판관들 4대4로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이 판결이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인가요? 아니면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론이 달라졌겠죠. 여론이 그동안에는 목소리를 크게 좀 목소리가 작았다가 크게 낙태를 좀 여성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라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여론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되겠죠. 헌법재판관들은.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들을 네. 재판관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어떤 법무부의 취지도 있지만, 네네. 여성들이 당한 여러 가지 현실, 네. 그리고 여성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신체와 삶을 네.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네. 네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시간 동안 변론에서도 끊임없이 태아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 대립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립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엄마와 자녀의 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태아 생명권이라는 것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둘 다 보호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한 그릇에 담으면 흥정 내지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뭐 사회적 합의라고 그러죠. 그럼 어느 쪽이 손해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네. 어떤 분량의 손해가 아니라 한쪽은 죽느냐 사느냐의 이 결정이에요. 이 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렇죠. 합의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손해 볼까, 100만 원 이득 볼까, 이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존재가 유지되느냐, 존재가 여기서 끝나느냐의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항상 태아 쪽 희생이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피해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고단한 삶을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평생 임신한 여성들 고민을 상담하느라고 이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요.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했을 때 이 자기가 범위가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형수술 금지법이 없잖아요. 자기의 신체 세포에 변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자기 범위고 건강이나 생명을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잉태된 제3의 독립적 인간 개체인, 뭐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명과학적으로도 그런 독립 개체인 태아에 대해서 자기 영역이라고 그렇게 설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서로 한 그릇에 담으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뭐 기회 있으면 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태아 생명권 보호하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무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태아의 생명권을 네. 우리 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존중해서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성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르자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이 임신과 출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담감이 네네. 꽤 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낙태죄에 대한 폐지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어요. 뭐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 또 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이익, 또 네. 미혼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편견과 시선, 네. 굉장히 이분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네. 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낙태까지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네. 그걸 무조건 이제 형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네.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사회적인 지금 어떤 조금 전에 부담감. 말씀드린 경력 단절의 문제, 어떤 차별의 문제, 편견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낙태를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낙태를 했더니 편견이 없어지고, 낙태를 했더니 경력 단절의 문제가 없어지고, 임금 차별의 문제가 없어지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다루자는 거예요. 낙태라는 또 다른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찾지 말고, 예. 낙태가 이제 그분들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네네.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선 현행법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네. 뭐 범죄나 여러 가지 뭐 우생학적인 문제나 예,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한되어 있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네. 그것 외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부당하게 느끼고 있어서 그 예, 부분에 예. 대한 인식 개선,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낙태가 모든 사회적 문제 해결책이다라기보다는 네네. 그거를 법으로 규정하고 형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쪽에 예. 무게가 실려 예.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낙태가 잘못됐다고는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좀 더 허용하자. 네. 이 얘기를 꺼낼 때 전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해도 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는지 이런 여성은 제가 뭐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네.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있대 그 기준을 현재에 맞춰서 관용적인 태도로 적용하느냐의 문제랑 기준을 아예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사안이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낙태법 폐지 논란은 기준 자체를 없애는 쪽에 실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전문가들은 법학적으로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낙태를 금지하는 조항은 낙태를 많이 허용한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네. 유럽에. 네. 그러니까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허용하도록 하자 이런 거지. 낙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도 아니고 그냥 뭐 물 마시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좀 법적으로 면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 도로교통법이 있어봤자 뭐 신호도 안 지키고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신호등 다 없애자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잖아요. 네. 도로교통법은 이게 옳은 건데 이 교통법에 맞게 다 지키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 그래서 도로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또한 법 규정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관대하게 적용할 거냐, 뭐 이런 거가 있는 거지 도로교통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법 자체에는 기준을 정해놓고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 부득이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예. 대해서는 다른 예.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법이 막 범죄자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한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극화된 묘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태를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마치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죄수들이 지금 낙태로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막 연상이 돼요. 막 네. 수갑 차고 끌려가고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가르치고 낙태를 조장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을 뒤늦게 30년 후에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지금 난항,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집행유예, 유죄로 선고돼도 집행유예로 하거나 아예 선고유예, 죄는 죄이지만 죄다 유죄다 무죄다를 재판관으로서 선고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입장들은 알겠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형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음성적으로 네. 이제 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이나 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낙태를 하는 것은 뭐 불법이니까 형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법 시술이라 그러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시술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나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대부분은. 그렇죠. 일부가 불법 뭐 아닌 경우는 낙태약을 이제 그건 정말 범죄 행위고요. 네, 불법으로 해서 뭐 셀프 낙태, 집에서 혼자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몰라도 불법 시술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 오해하는 게 낙태가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자격자가 낙태하는 거로 연상하기가 쉽단 말이죠. 네. 예, 근데 사실은 다 그 기술이 있는 의료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낙태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네. 빚어지고 네. 있지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네. 음성적으로, 이게 불법 네네. 시술이라기보다는 예. 음성적으로 여성들이 네. 이제 병원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예. 받거나 하는데, 뭐 최근 네. 연구 결과에는 이 낙태죄 때문에 네.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시술을 받기도 어려웠다, 그런 이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여성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형법으로 다스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원론으로 가는데 네. 낙태는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형법의 입장과, 그러나 낙태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양해를 해서 허용할 거냐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은 낙태가 아예 이게 죄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원을 건 거잖아요. 위헌 소송을. 네. 이제 헌법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낙태죄를 형법으로 규정한 다음에 네네. 이게 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 현실적인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외 조항이나 네. 적용이 넓게 될 수 있는, 지금처럼 어떤 굉장히 제한적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해서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법에 대한 어떤 형법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거나 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100% 불법 국가가 아니고요, 낙태. 네. 제한적 허용 국가거든요. 네. 모자보험법 14조에 허용 조항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자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것은 형법 밖에서 허용을 만드는 이제 그 또 다른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만약 그것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형법에 낙태가 죄로 있는 것은 합당하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낙태의 허용 범위를 좀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겠죠. 네. 예.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네. 한정 불합치라는 것은 합헌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한다. 여성의 문제를 너무 고려 안 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좀 바꿔라. 이런 제안이 있겠죠. 근데 아예 위헌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낙태 관련해서는 국가나 정부나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얘기예요. 비범죄화와 합법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이게 전문 용어로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면 간통이 비범죄화 됐잖아요. 그렇죠.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그래서 법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가 그 개인 사생활이라고 봐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간통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들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법이 있고 합법이 있는데 심지어 합법인 비윤리도 있고 비법적 비윤리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법에 있느냐 없느냐, 법 밖에 있느냐에 관계없이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낙태죄에 대해서는 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지되 예.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충분히 반영해서 예. 이 법이 좀 더 넓은 테두리에서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폐지 자체는 하지 않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동감을 하고 계신 그런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그 후유증도 알기 때문에. 네. 왜냐면 현장에서는 그 법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확대했을 때 과연 이 법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법이 얼마나 적용될까? 과연 여성이 더 보호될까? 지금보다 나아질까? 과연 태아에 대한 존중심은 유지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가 찬성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흐름을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네. 제 개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끝으로 그 지점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서 네. 지금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대한 관찰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모자보험법에서 허용 사유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그 1항, 2항 무슨 무생학적이거나 뭐 정신병이 유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서 그것은 삭제해야 되고요. 네. 나머지 뭐 성폭행, 임신, 산모 구명 낙태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대부분 허용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법리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허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로 지금 여성의 고민이 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추가 입법과 사회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미혼부 책임법을 강화한다든지요. 뭐 지금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네. 히트앤런 방지법 같은 거.
그래서 남성들이 책임의식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 성생활, 임신, 출산, 육아에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낙태 고민을 낙태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현재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만은 출산 육아 환경, 그것이 미혼모든 뭐 기혼자이든 지금보다 좀 대폭 더 많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의 지금 이 노력, 법 가지고 논쟁하는 이 노력을 그 현실적인 노력으로 좀 바꾸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들었고요. 네. 계속 이제 이 공개 변론이 진행될 것이고, 네네. 또 어떤 결론이 나올 텐데, 네.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 반대하고 있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고 이 주제는 꼭 깊이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도 질문해 주시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인덱스 양화수였습니다.